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어제 톡방에서 독서법과 글쓰기를 문의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시간은 5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 독서법 종이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제 삶을 독서로 좀 바꿨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제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고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3년간 1,000권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루 거의 대부분의 시간 온종일을 책 읽는 일에 쓰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낮에 어떠한 일을 해가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3년간 1,000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걸음이 되는, 여러분 삶의 밑거름이 되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 읽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책을 읽는데 나름대로 거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쉽게 공짜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셔야만 가능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본이나 아니면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져 있는 분들이 독서를 시작해서 독서로 도움을 얻는 것하고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의지박약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읽게 되고 글을 써서 종이책 작가까지 됐는지 그 과정에 사실은 밑바탕은 독서거든요. 책 읽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마 저 같은 사람의 경험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독서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독서를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뭘 모질라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써야 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는 보통 독서라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독서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독서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독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아마 저한테 물어보신 독서도 그러한 독서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식 독서는 필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처음에 왜 하느냐 그러면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독서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독서에서 가장 큰 효능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읽고 나면 글쓰기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책에 담아서 독자를 설득을 하는 게 결국은 책인데 그러한 글들이 모여있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역시 그러한 글쓰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제 독서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한 생각을 묶어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을 만들어주는 독서라고 하죠. 그래서 독서의 가장 큰 효능 두 가지는 하나는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거. 좋은 습관이겠죠. 두 번째는 생각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마 독서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먼저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책을 읽는다고 생각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 처음에 하실 것은 습관 들이기입니다. 독서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습관을 들인다는 생각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책 50권을 이제 목표로 두세요. 더 많게는 두시지 말고, 책 50권을 가지고 일단 습관 들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 만들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50권을 목표로 하는데, 처음에 습관 들이기의 첫 시작은 책 한 권이에요. 중요한 점은 책을 너무 얇은
뭐 고르지 마시고 첫 책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단 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첫 책만큼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을 때 처음이 굉장히 강해요. 가장 강해요. 여러분이 시작을 했던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걸 꼭 달성을 해야만 여러분한테 확실한 독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얇은 책 말고 예를 들면 이건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정도 두께가 대략 여기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400페이지 좀 너무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30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책을 한 권 고르십시오. 그래서 그 책을 첫 책은 어떤 거냐 하면 책을 처음 피신 상태부터 끝까지 완독을 할 목표를 두고 이 책을 30일이 됐든 아니면 20일이 됐든 정말 지독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것 목표로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목표로 하시는 책을 완독 맨 끝에 있는 뭐 소위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무슨 책 쪽번호 아니면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맨 끝까지 완전히 읽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글자 하나까지 완전히 읽는다는 생각 가지고 완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뭐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책을 처음서부터 그렇게 지독하게 읽어서 맨 끝에 장을 딱 덮는 순간 굉장한 희열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감동이 전해져 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의지박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뿌듯하고 그러고 남았잖아요. 책을 읽었다는 건 그 정도 좀 치열하게 읽었다면 머릿속에 남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막 저는 접어가면서 읽어요. 뭐 줄도 치고 형광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체 형광펜이거든요. 이거를 한 20개, 40개 정도 사서 늘 비치해 두고 씁니다. 그 주변 어디든지.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건 메모하고 접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로 해서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한 쾌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뇌에서 딱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 책을 읽고 한 권을 다 끝냈을 때의 뿌듯함, 뭔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영화 1시간을 보고 뭐 1시간을 본 거하고는 이 결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한 권을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 말고 얇은 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이 50권을 읽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책을 한번 읽어나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책을 처음에 한 권을 완독을 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세 번째 권에서 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권까지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빠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50권까지는 내가 언제까지 50권을 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 나가세요. 그냥 한 권 한 권. 책을 쉽게 얘기하면 10권 이전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한번 뭐 이게 기준은 여러분들 다를 수가 있어요. 10권 이전까지는 너무 두껍지 않은 책으로 해서 읽어 나가시고 그 다음 10권서부터 50권까지는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보를 얻고 실용서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엑셀, 알짜 팁, 이런 거 말고 생각을 조금 자극을 하는 그런 책들, 부의 추월 차선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백만장자, 쉽게 가면 되는 방법, 백만장자 메신저, 이런 책들, 그로스 해킹 같은 거, 이런 책들을 필요한 거, 여러분 현업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처음에는 50권 할 때는 에세이보다 약간 좀 무거운 에세이, 정말 잘 쓴 에세이 같은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가볍게 쓴 에세이, 이런 것들은 조금 권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그런 책들을 좀 골라서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생각을 만드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독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글쓰기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왜 예전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생각 없이 산다. 아니면 생각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왜 생각이 없이 산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캐치하기 어려운 건데, 생각 있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기도 하고 진지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걸 거예요. 자꾸 무슨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인스타그램에서 잘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 결과물, 그러니까 뭔가 하나, 예전에는 걔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뭔가 하나 잘하는 거, 뭔가 하나 달라진 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생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욕심이 생깁니다. 삶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생기면 반드시 욕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서부터 50권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의 이제 각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 10권에서 50권까지는 여러분들이 패턴이나 뭐 독서란 이런 독서법, 행동 이런 게 비슷해질 수 있어요. 사업 아이템도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분들은 처음에 50권을 읽고 나면 이제 사업 방향도 저랑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앞으로 내 미래에 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 여러분들 길이 생기기,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 굉장히 개성적인 사람들로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간에, 처음엔 비슷했는데 서로 간에 간극들이 생기면서 차별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 차별화를 만드는 어떤 밑거름, 그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글쓰기. 이제 이렇게 생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인풋으로 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안에 넣으면 무언가 쏟아내고 싶어져요. 그게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 거의 비슷해요. 글쓰기를 잘하는 분이 말을 조리 있게도 잘해요. 그러니까 주산, 암산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글쓰기는 주판입니다. 주판.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말하기는 암산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이 머릿속에 주판을 놓는 것처럼 말하기도 잘합니다. 자, 여러분이 글쓰기를 처음에 접하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면 처음서부터 생각이 담긴 에세이를 쓰려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흔히 이런 블로그 글쓰기나 이런 글쓰기 가면 처음에 뭐 쓰라고 그래요? 그렇죠. 일상 쓰라고 그래요. 일상. 세상에요. 일상 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에세이로 쓰는 분들은 결코 처음서부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생각, 남들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생각이 깊이 들어가거나 만들어지신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걸 쓰시겠다고 지칩니다. 여러분 처음에 뭐를 쓰셔야 되냐면 실용서 같은 글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저는 생각을 그래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 있는 공부하는 것들, 내가 자기 개발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서평, 독서 서평 같은 거 좋습니다. 일상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서평,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어떤 실용서를 읽고 뭐 느꼈던 공부하는 것, 뭐 실용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마케팅이든 뭐든 공부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구성,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요점 정리하듯 블로그에 썼어요. 자,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올라가면서 내 블로그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때 당시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면서 제가 좋아진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문체, 무슨 뭐 글을 쓰는데 이렇게 글이 매끄럽고 이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구성력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구성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글쓰기에서 구성력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독자에게 무언가 내 생각이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전달을 할 때 구성이 짜임새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쉽게 얘기하면 두 갈씩 그래서 뭐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뭐 이건 실용 뭐 마케팅 글쓰기에서 뭐 두 갈씩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 구성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물건을 팔게 되든 어떤 글을 쓸 때 솔직한 얘기로 밋밋한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사실을 나열한 글이 밋밋한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냥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사람 만나면서 물론 솔직한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담백하게 물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박해요. 정말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런 사람 솔직한 얘기로 물론 진실돼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만나면 재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글쓰기도.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그대로 그냥 열거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글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구성력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를 좀 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경험 아니면 어떻게 인용처럼 어떤 책에서 내가 이거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걸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뭐 메모를 해서 가져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섞는 거예요. 구성한다 이거죠. 구성. 그죠? 그래서 내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딱 했죠. 뭐를 하나를 던졌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독서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구성이죠. 자, 독서법 이야기를 하고 글쓰기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법을 하고 처음에 제 자랑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독서가 가지고 있는 독서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그래서 습관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생각을 만들기 위한 독서가 돼야 된다고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 그렇게 독서를 했을 때는 뭐가 어떤 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뭐다. 그래서 글쓰기로 넘어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하기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글쓰기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고 하는 자체, 그 다음에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결국 왜냐하면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블로그에 보면 여러분이 혼자 글을 쓰는 것보다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여러분이 왜 도움이 되냐면 두 개. 하나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드백이 오잖아요. 댓글이 됐든 조회수가 됐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죠. 내가 이런 글을 쓰니까 독자의 조회수가 높아지고 독자들이 반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니까 뭐 댓글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더라. 이런 것들을 서서히 학습을 해가면서 구성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개념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 책을 읽으면서 책 안에서 그런 구성력이 보이죠. 이런 구성력 중에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신문 사설을 읽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문 사설 온라인에 모아놓은 게 있어. 칼럼 같은 거. 자, 이 특정한 글자, 뭐 1500자, 2000자 이렇게처럼 정해져 있어요. 글자 수가. 신문 칼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칼럼, 그 글자 수 안에서 실질적으로 설득하는 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됐든 신문 독자를 설득을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설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은 어떻게 돼요? 책은 물론 속꼭지가 있기도 하지만 책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여러분 이 부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길단 말이에요. 장거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글쓰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책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것을 얻겠다라고 해서 처음서부터 마라톤을 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문 사설 같은 것을 읽어요. 제가 이전에 아마 이족보행 카페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사설 제가 또 지금 요번에 그 블로그 강의하는데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신문사설 온라인으로 한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이 사설만 온라인 신문사에 가시면 사설만 쭉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구성력이 확 늘어납니다. 저도 신문사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책 읽고 이 과정을 계속 루프 계속 순환시켰어요.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 고객이 반응하는 블로그 독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썼을 때 물론 그런 글을 매일 쓸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매일 그런 글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부족한 글이 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써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글쓰기가 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내 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의미 있는 글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종이책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좋은 글, 남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자연스럽게 아까 같이 독서, 그다음에 글쓰기, 그다음에 나머지 가죠.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과정에서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강의 영상이라든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만들고 싶은 분들은 또 말하기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독서법과 글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독서법은 실질적으로 습관과 생각 만들기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50권을 읽는데 10권, 50권, 그리고 처음 책 한 권은 조금 두꺼운 책을 완독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한 인풋,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글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책을 읽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만들어서 내 생각을 장문에 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짧더라도 여러분이 구성력 있는 글쓰기,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구성력, 처음에는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거라도 글을 써서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거든요. 퍼즐이거든요. 퍼즐. 처음부터 퍼즐을 막 어렵고 복잡한 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퍼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퍼즐을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 블록이라고 하는 거를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냥 블록부터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밑그림도 없고 블록을 가지고 뭘 만들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꾸 블록을 가지고 뭐 그냥 자꾸 꿰서 이상한 거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처음에 하느냐? 그렇죠. 블록부터 그냥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열고 하고 다른 건 하지 말고 내가 도움이 얻은 것들을 블로그에 쓰기도 하고 내가 아니면 메모장이든 독서 노트가 됐든 어디에단가 그냥 블록 자체로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것들을 계속 정리를 하다가 조금씩 해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작은 거, 블록 3개를 갖고 조립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블록을 5개를 가지고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블록을 뭘 해서 뭘 만들어 보고,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레고 같은 걸로 정말 뭐 어디 가면 굉장히 아예 레고 블록 조립 작가들이 있잖아요. 뭐 스마일 아이콘을 만든다든가. 그거를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작가가 충분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블로그에 올리는 글 하나, 블로그에 올리는 시인식 글 하나, 블로그에 올리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서 전자책,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쓰고 난 뒤에 저처럼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다음 책을 쓴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독서법과 글쓰기에 대한 좀 어설프지만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저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